일본 규슈 남부의 화산섬 사쿠라지마에서 또다시 폭발적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자주 분화가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이번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새빨간 용암이 화구에서 끓어오르듯 솟아올랐고 곧이어 거대한 검은 화산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하늘로 치솟으며 주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높이는 산을 2배로 넘길 정도로 거대했고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화산재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화산 번개까지 관측되었는데요. 섬광이 번쩍 일 때마다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몰려갔습니다.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화산 활동이 이번에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이미 올해에만 수십 차례 폭발적 분화를 겪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14년 대분화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용암은 바다를 메울 정도로 위협적이었고 그만큼 이 화산은 언제든 대규모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관해 외신들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의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16,500피트 높이로 치솟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화산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 마을 위로 치솟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짙은 화산재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퍼졌고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면서 마을 전체를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야후 뉴스는 일본 당국이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감시하며 주민 대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본에서 성층 화산이 폭발해 16,000피트 높이로 화산재 분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분화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번 화산 분화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계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BBC는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로 일본 최고 경계태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화산은 일본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분출로 인해 화산재가 3.4마일까지 퍼져 주민들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불안정한 활화산으로 연일 계속된 분화로 인해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십 차례의 분화가 이어졌고 그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의 불안정성은 그 어떤 경보보다도 강력히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쿠라지마의 지속적인 분화에 대해 이 정도는 평소 수준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쿠라지마는 이미 수십 차례의 분화를 일으켰고 그 강도나 빈도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이를 일상적인 화산 활동으로 치부하고 실질적인 경고와 대책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산 활동이 갑작스럽게 격화될 경우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분화처럼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퍼지고 기상조건과 결합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산재가 지역전 덮을 경우 교통망과 사회기반 시설이 마비되며 그 영향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 시달려왔지만 얼마 전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 또다시 닥친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는 일본 전역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집에 머물러라라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주요 지역들이 다시 한번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쿠라지마의 폭발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더 큰 공포는 후지산입니다. 사쿠라지마와 같은 활화산은 물론 이미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은 그 어떤 화산보다도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그 피해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며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통망과 공항, 전력망이 모두 무너지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란 사실이 일본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지산의 분화는 단지 물리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와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그 경제적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일본의 화산 활동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특히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새로운 화산 분화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밀리에 전문가 회의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와 영향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강력하고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독일 기상청의 기후 전문가는 화산재의 피해가 단순히 지역적 영향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와 그 주변까지 퍼져나가며 하늘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재를 뿌립니다. 이 재는 자동차와 건물, 도로를 덮어버리고 교통망을 마비시키며 항공교통도 전면 중단됩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는 거대한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화산재로 가득 찬 공기와 함께 벽과 창문을 압박하는 엄청난 무게의 재가 쌓입니다. 화산재가 몇 센티미터 이상 쌓이게 되면 목조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커지겠죠. 화산재로 인해 모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면 식료품과 의료물자의 공급이 중단되고 도시 내부의 교통망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상대처를 위한 자원도 전혀 도착하지 않으며 구호 활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화산재가 땅과 합쳐져 진흙처럼 변해 하수구와 도로를 막고 더 많은 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산재가 비와 섞여 내리면 전력시설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도시 전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냉난방 교통, 의료시설이 모두 마비되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후지산 폭발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복구에도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이 없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폭설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 위험,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다중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은 아니라고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경고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대응하고 있어 이러한 재난들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일본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주민들은 이러한 연속적인 위협 속에서 늘 불안에 떨고 있으며 특히 후지산과 난카이 대지진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본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며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능력한 대응은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